안녕하십니까. HR 레시피 장노무사 강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칼각을 딱 입고 양복 정장을 딱 입고 오셨네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외식업계 구인난입니다. 네, 저도 요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작년 22년 9월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외식업 관계자 2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약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다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요즘이 사실 뭐 코로나19나 경제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IMF 이후 최고로 그 취업난이 심각하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외식업계는 사람을 못 구하는 구인난에 빠져 있다고 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도대체 이런 외식업계의 구인난은 왜 생겼는지, 네. 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외식업계만 유독 이렇게 구인난에 허덕이는 걸까요? 네, 우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죠. 네, 네, 제가 네. 사실은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네. 긴 기간은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이제 네. 외식업계에서 종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떤 외식업계였어요? 명확하게 뭐 상호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죠. 프랜차이즈 기업 하나랑 이제 파인다이닝이라고 쉽게 말해서 셰프님들이 요리를 하시는 업계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직접 일을 해보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네. 또는 30, 40대 주부들도 예전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요새는 외식업계 네. 일을 안 할까요? 우선 제 경험 위주로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첫 번째는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네. 퇴근할 정도로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뭐 일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몸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시간만 긴 게 아니라 네. 같은 시간이라도 그 강도가 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월급을 300만 원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 이런 거 포함하면 350까지 제시를 해도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네. 주방에 굉장히 위계가 또 엄격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셰프가 이제 네. 부하 직원에게 뭐 폭언하고 네, 네, 협박 뭐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네, 사례도 네,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일종의 감정 노동이네요. 그렇죠.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 직접 들었던 컴플레인 네.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컴플레인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음식을 거의 반 이상 다 먹어놓고 네, 네. 그제서야 조금 음식이 이상한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비를 빼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러면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해드리나요? 아니면 그냥 식사비를 빼드리고 가게 하시나요? 보통은 다시 해드린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는 다 먹어서 이제 배불러서 못 먹는다 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어디 가나 진상 손님들은 있죠. 네.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네. 본인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놓고 네. 이제 머리카락을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 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네. 이제 음식점의 이직률이 평균 9.2%로 전체 산업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10명에 1명이 나간다는 건데 네, 네. 그러면 이직률이 높은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력 경로의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냉장고에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듯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유명한 셰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업무가 뭐 고되거나 네. 뭐 감정 노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참을만 하더라도 네. 제가 이것을 해서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이런 걱정이나 불안이 늘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평생 서빙만 하는 거다. 네.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서빙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네.
그 다음에 요리를 배워서 나도 이제 조리사가 셰프가 되겠다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보통 서빙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배워서 뭐 소믈리에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조리를 배워서 조리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홀과 주방의 이중구조로 경로가 한정되어 버리는. 근데 어쨌든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의지가 있으면 네. 셰프님한테 가서 쉬는 시간이나 네. 이럴 때 좀 배울 수 없는 건가요? 그럴 수는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조차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외식업계에서 일하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음식점들이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조금 늘려가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현재 네. 외국 인력의 활용은 네.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음식점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외국인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외식업계에서 음식점에서 일을 하려면 서빙을 하는 단순 업무인데도 E7은 사실 전문직에 해당하는 비자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격도 어렵고 또 조리사 자격증을 따도 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문 취업 E9이죠. E9 비자가 외식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외국 인력의 활용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을 했을 때도 이제 네.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소통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이 네, 네.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식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경로를 어느 정도 네. 설계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네. 경력 경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일을 해보니까 네. 일이 힘든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외식업장 차원에서 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필요한 교육을 해준다든지 네,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떠한 직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를 한다든지 네, 네. 하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외식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네. 셰프가 되는 것도 꿈이지만 네. 또 셰프가 되고 나면은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네. 그런 방안도 있을까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식업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분야를 창업할 때 창업 비용 같은 것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제 조리만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세무, 회계, 노무 서비스 등의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농업인도 이런 외식업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아주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외식업계의 그런 현황, 또 외식업계에 왜 구인난이 생기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잘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